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터 학원에서 중급반 그리고 모의고사반 담당하고 있는 강상미입니다. 오늘 9월 29일 정기 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파트 5, 6는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파트 5, 6 총평 시작해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5, 6 난이도가 약간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문법이 엄청 어려웠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고 그러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단어가 나왔냐? 그것도 아닌데 어떤 문제가 많았는지 아세요? 문맥. 문맥 봐야 되는 문제들, 뉘앙스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 결국에는 전체 문장을 다 읽게 만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문항수 자체로 보면은 제가 보니까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나 둘 다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법 문제도 한 반 정도 나왔고 동사 문제 포함해서 어휘 문제도 반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 거기 나왔던 어휘 문제들이 전부 문맥을 봐야 되고 뉘앙스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원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데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파트 6는 5만큼 그렇게 또 까다롭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난이도는 중상 그리고 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문법 문제도 몇 개 보죠. 제기대명사 문제 하나 나왔었는데 여러분 제기대명사 기본적으로 언제 쓰나요? 제기대명사는 주어가 목적어로 반복될 때,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반복될 때 그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인데 이렇게 주어가 목적어로 반복되는 자리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 해서 제기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랑은 상관없이 아예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자리 흔히 말하는 부사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없어도 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끼워서 강조를 하는 이런 상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기대명사에서 강조용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사라 링컨이라는 여자가 will conduct interviews, 인터뷰를 할 거예요. 누구하고 인터뷰하는지 한번 볼까요? With the applicants, 지원자들과 rather than, 누구와 함께라기보다는 associate manager와 함께라기보다는 자, 매니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associate manager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니저와 함께하기보다는 applicants들과 함께 인터뷰를 할 거야. 그러면 사실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자리거든요. 부사 자리. 저런 자리에서 직접, 몸소 이런 뜻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인 그런 제기대명사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I committed myself to the success of the company. 이렇게 주어가 목적어랑 같은 자리. 이런 자리에 쓰는 걸 여러분이 흔히 많이 보시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I, myself can do it. 이렇게 없어도 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시험 치고 카톡으로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I can do it by myself는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I can do it by myself 혹은 I can do it on one's own. 얘네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부르는 수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동명사 문제가 한 문제 있었거든요. 동명사 문제 한번 봅시다. in, 전치사가 있었고 그죠? 그 뒤에 빈칸이 나와 있었어. 요 자리 명사 자리인데 바로 뒤에 명사가 또 나와 있네. 그 말은 앞에 있는 명사한테 뒤에 명사까지 데려올 수 있는 동사 성격이 있었다는 거. 그쵸? 네, 이런 자리가 바로 동명사 자리예요. In selecting the best employee of the year. 올해의 직원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의 가이드라인들이 should be considered. 고려돼야 됩니다. 여기 그냥 명사 쓰면 안 되냐? 안 돼요. 바로 뒤에 명사가 또 있으니까 형용사 자리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만약에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였으면 관사가 그 앞에 있었어야 됐겠죠? A beautiful lady라고 해야지 beautiful a lady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의문대명사 문제가 이번에 2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급반에서는 이 의문대명사가 시험 보기 직전 진도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내심 기대를 좀 했죠. 잘 보지 않았을까?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했습니다. 어때요? 중급반 학생들 의문대명사 문제 2문제 다 맞았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단 동사 개수부터 한번 보자. 문장에 동사가 하나 있는지 2개 있는지 하나 있는지 2개 있는지 그거부터 봐라. 그래야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를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냐. 접속사가 붙은 쪽. 접속사가 붙어 있는 쪽을 종으로 속하는 쪽이라 그랬죠? 종속절. 이렇게 불렀어. 종속절. 접속사 붙은 쪽은 시작하자마자 확인하세요. 주어가 없어요. 접속사 붙은 쪽에 시작하자마자 주어 명사 하나 빠져 있고 particularly noticeable 여기까지 지금 문장 끝난 거죠. About the store 전치사 명사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is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되는데 보시다시피 주절에도 주어 명사가 하나 빠져 있고 맞아요. 주절에 명사가 없어요.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종속절에도 명사가 없는 거 누가 와야 돼? 의문대명사 who, which, what. 근데 이제 which는 언제 쓴다 그랬어? 특정 대상을 얘기할 때 쓰기 때문에 보통은 decide, 결정을 해, determine, 아니면은 select, 선택을 해, choose. 이런 애들하고 같이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랬었거든요. 정답 뭐예요? what 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Please do. 여러분 명령문은 여기에 너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는 너가 하세요. 하세요 뒤에 목적어 빠졌네요. 자, 주절에 명사가 빠졌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똑같네. 무슨 자리? 명사절 접속사.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알아요? You can do. 하다 뒤에 또 명사가 없다는 거. 주절에도 명사가 없어. 명사절 접속사. 여기까진 좋았는데 that, what 둘 다 명사절은 될 수 있거든. 그죠? 거기서 종속절까지 명사 빠진 거. 누구? 다시 한번 의문대명사 who, which, what 해서 2문제. 괜찮으세요? 분사 문제 하나 볼까요? 분사 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the area. 전치사 in이 있었고 그 in이 데리고 있는 명사는 the area, 구역이라는 명사였거든요. 그 사이에서 area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끔 이제 우리 분사 문제 풀 때 동사 성격을 봐요 안 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 동사 성격을 보는 건 보어 자리, 서술 자리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처럼 형, 명 앞에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줄 때는 뒤에 있는 명사가 하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area, 구역이라는 애가 뭔가를 지정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정답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 designated area. designate는 뭐뭐를 지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All employees are required to park their vehicles. 차량을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되나요? 지정된 구역에. 왜요? fine,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망의 어휘 문제로 이제 들어왔어요. 사실 문법 문제들은 제가 볼 때 크게 어렵지 않았고 문제 푸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휘 문제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생각을 너무 오래 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fortunately 운 좋게도 뭐 이런 뜻이죠. 네, 다행스럽게도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evenly는 even, 심지어가 아니고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평하게, 골고루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even이 쓰이는 거 한번 볼까요? evenly divided, 공정하게 나뉘어진 아니면 spread the paint evenly on the wall, 벽에다가 페인트를 골고루 바르세요. 가끔 화장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솜방망이에다가 폭폭폭폭폭폭 뺨에다가 화장품을 두들기세요 라고 할 때 영어 자막으로요. 뺨에 화장품을 apply, 바르세요. evenly on the 뺨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골고루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문장이 어땠나요? The weather cleared up.
날씨가 좋아졌네요. 근데 어떻게 좋아졌냐 하면은 just in time, 딱 때에 맞춰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말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Fortunately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거예요. Cater to. 왜? 여러분은 저기다가 신경을 안 쓰고 계셨을 것 같아요. Cater to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cater to 하면은 무슨 뜻이냐? 뭐뭐를, 특히 뭐뭐의 욕구 같은 걸 충족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예시 한번 보실까요? The hotel, 우리 호텔이 caters to the needs of business travelers. 여행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요. 맞춰줘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 더 볼까요? The building has wheelchair access and elevators. 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요? To cater to all visitors. 어떤 방문객이든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맞춰줄 수 있도록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To succeed in today's market. 자, businesses, 사업자들은 must 뭐 해야 되죠? Cater to 하면 뭐라고 해석하셨어야 됐다고? 맞춰줘야 합니다예요. 맞춰줘야 합니다. 뭘 맞춰줘야 되는데요? 고객들의 다양한 뭘 맞출 거야? 취향, preferences 하고 비슷한 거 있었죠. 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invite. 역시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역시나 cater to 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저 단어를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단어를 이제 쳐다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안 보이셨을 건데 invite가요. 초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을 초래하다, 감정 같은 걸 초래하다, 결과를 초래하다, 가져오게 하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invite the jealousy 뭐예요? 질투심을 유발하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invite the criticism 비판을 가지고 오다, 비판을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예요. invite the feedback 피드백을 가져오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city, 우리 도시가 plans, 계획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To invite the feedback on the new park design. 새로 공원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새로 바꾸려는 공원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 더 볼게요. To foster transparency, 투명함을 좀 더 보고자 The government, 정부가 will invite the comments. 어머, 이건 뭐예요? 코멘트를 모을 겁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The gallery, 우리 갤러리가 decided to invite the public's opinion. 사람들의 의견을 뭐 해요?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invite하고 함께 쓰였던 그리고 아까 보셨던 cater to 하고 함께 쓰였던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그런 단어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파트 7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9월 29일 파트 7 총평 시작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좀 힘들게 문제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 난이도 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유는 되게 명확하게 추론 문제와 전체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전체 문제가 16개면 나올 수 있는 거의 맥스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추론 문제도 특징이 두 번 보면 답이 보일 수 있지만 처음 한눈에 딱딱딱 잡히지 않는 게 추론 문제의 조금 특징이다 보니까 시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잡아먹는 그런 세트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AI 관련 우리가 홍채 같은 것으로 사람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얼굴 골격 아니면 손금, 손바닥 이런 것들로 생체 그 바이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개인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토익이 또 굉장히 트렌디한 면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지문이 여럿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자, 그다음 리뷰가 또 단일과 연계 종합해서 한 3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이한 연계 문제. 그렇게 우리가 뭐 그런 구구절절 그런 장애물 난관을 계속 뚫어가면서 연계를 풀었을 때 사실 연계 문제 스타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인상적이었던 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자, 추론 문제 애매한 한 번에 답이 보이지 않거나 분명히 두 번, 세 번을 읽어도 근거가 딱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속어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속어법을 적극 활용하셔서 내가 정답은 못 찾겠지만 오답은 제거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좁혀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리고 전체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가 시간의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파트 5, 6 풀고 그리고 7 푸는데 지금 남은 시간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특정 문제 위주로 빨리 쭉쭉쭉 풀어가시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들 좀 제끼고 키워드가 명확한 아이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푸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문제를 알아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전체 문제인지 특정 문제인지 키워드가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초반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장착을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이런 경우 여러분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시간이 안 나온다.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얘가 줍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알아보는 눈, 그거 키우고 반드시 시험장. 아직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급한 이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드려요. 자, 그리고 업종 파악 제가 늘 강조하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자, 오늘 문제 유형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제 목적 뭐 늘 나오던 수준, 육하 원칙, 자, 낮출 추론을 합쳐서 보통 제가 20개 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합쳐서 27개.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주제 목적과 그리고 의도 파악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경우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론 문제의 성격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거의 뭐 27개.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네. 그게 내가 되게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당연한 어떤 현상이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면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혹시 너무 많이 짚고 나오신 분들 있다면. 자, 그리고 이런 달에는 다들 많이 못 풀면 그나마 그 푼 것 중에서 정답률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상대평가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 특정의 비중을 보셨을 때도 여기 보세요. 추론 문제가 20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디케이트이 애매해요, 여러분. 인디케이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근데 사실 인디케이트는 메인리 추론 문제에서 보통 암시하다로 쓰이는 단어지만 얘가 그냥 나타나다라는 뜻 정도로만 쓰일 때는 not true의 인디케이터도 됩니다. 질문. 그래서 요 유형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얘가 뭐 살펴보면 추론으로 빠지지만 또 살펴보면 나추루였던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indicate 쓴 아이들이 참 많았고 most likely, suggested 이런 아이들까지 총 출동해서 20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10개인 특정은 그래도 풀만합니다. 키워드가 명확하니까 먼저 풀어야 될 우선순위 문제고요. 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전체들만 합했을 때 16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도 파악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에 굉장히 신경 써서 평소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동의어도 3개, 4개 나올 수도 있지만 2개 나왔습니다. 그다음 지문의 구성도 한번 볼게요. 단일 지문. 총 10개의 지문이 매달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메일 하나, 편지 하나, 광고 하나, 웹페이지 하나, 텍스트 메시지 체인. 항상 고정 개수 2개. 그다음 기사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양식 2개인데 태그, 어떤 제품에 붙어있는 태그와 그 다음에 receipt,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식 2개 나왔습니다. 자, 연계 지문 보시면 이중 지문은 요렇게, 삼중 지문 요런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광고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웹페이지가 정말 참 활약을 해요. 네, 웹페이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웹페이지가 지문 1, 3의 웹페이지인 형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표가 양식으로 또 나왔습니다. 후기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얘가 후기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실은 세 번째 웹페이지가. 그래서 리뷰가 하나, 둘, 그리고 아까 단일 지문에서 또 하나 나왔던 거 보셨죠? 그리고 그 리뷰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투어, 관광에 대한 리뷰가 네, 또 눈에 띄게 나왔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동의어 문제 한번 볼게요. 동의어 문제 단 두 개. 첫 번째, draw. 우리 draw 하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1번과 2번이 굉장히 좀 미묘하게 섬세하게 좀 살펴보면 좀 다른데 한글만 봐도 되게 좀 비슷해요. 끌어모으다와 끌다가 뭐가 다를까? 근데 우리가 보통 draw attention, 뭔가 주목을 끌고 시선을 끌고 할 때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주목이나 관심을 끌다 할 때 attract 하고 비슷하죠. 끌어당기다. 그래서 the bright colors draw the eye. 아주 밝은 색들이 시선을 끈다. 그의 재능이 주목을 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목이나 관심을 끌다라는 의미로 들어갈 때는 attract이 동의어라면 사람이나 자원을 끌어모으다. 모으다의 느낌이 있을 때는 gather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자원을 동원해서 끌어모아서 어떤 것으로 집결시키는 느낌. 그래서 the committee will draw members from various departments. 그 위원회가 다양한 부서에서 멤버들을 끌어모을 거다. 차출할 거다. 이런 느낌. plants. 식물들은 영양분을 토양에서 끌어모은다. 어떤 source, 어떤 자원을 끌어모은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단순한 시선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른데 요거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로 우리 추가로 좀 하나 알고 갈게요. draw는 명사로 무슨 뜻도 있다. 당연히 제가 그림 그리다는 뺐어요. 자, 명사로 무슨 뜻이 있다? lottery, 로또 같은 추첨권, 복권, 행운권 이런 것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때는 drawing도 동의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에서 비기거나 무승부를 얘기하는 tie. 우리가 tie라고도 하는데 그때도 draw를 씁니다. 자, 그 다음 original. 자, 아까 draw도 그렇고 original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original 하면 세 가지 뜻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미 아는 거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번 원래의. original 원래의 하면 저는 원본, 사본 말고 원본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 he owns an original copy. 그는 그 그림의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 initial, authentic. 자, 이따가 original painting 또 나오는데요. 느낌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원래, 원본, 사본 말고 원본. initial, authentic 이런 뜻. 그 다음 두 번째, 독창적인. She has an original approach to problem solving. 그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그래서 독창적인 건 고유한, 유니크하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creative, 굉장히 창의적인.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진짜 진품. 반대말은 가품, 가짜, fake. 자, genuine 그리고 real. 아까 지금 그림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얘는 원본이란 뜻이고요. 얘는 유명한 제품은 모사품이 많죠. 그대로 따라 그리는 모방해서 그리는 위조 가짜 가품이 많아요.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진짜는 이때는 이제 오리지널이 진짜란 뜻인데 오리지널은 항상 표절이 많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똑같이 모방한 것들이 많은데 The Collector 그 수집가는 예를 들면 이 사람 반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호의 진짜 페인팅을 찾는데 신났다. 자, 여러분 찾게 되어 신났다 이 뜻인데요. 모사품이 아니라 진품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한번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의도 파악 문제 늘 두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상황 잠깐 볼게요. 여긴 제가 이제 채워드릴 건데 A와 B의 대화에서 이 가격이 유주얼하게 나온 가격은 아니에요. 그냥 딱 이 두 개만 봐도 어떤 느낌이 잡히는지 한번 봅시다.
가격을 제시하는 측에서 이 가격 유저한 가격 아니에요. 이 가격 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느낌, 그 뉘앙스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얘가 또 이런 말을 하죠. 더 고민은 해볼게요. 더 고민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앞뒤를 하나도 몰라도 문맥을, 자, 이 가격이 과한 가격일까요? 좀 싼 걸까요? 원래 가격보다 좀 싸게 나왔다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좀 더 affordable, 평소 때보다 affordable,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가격으로 파는 기간이 무한정일 것 같진 않죠. 굉장히 한정판처럼 딱 뭐 한정판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기간 자체가 1년, 10년 계속 이렇게 팔 건 아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떤 임시적인 어떤 가격이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럴 좋은 득템을 할 때는 빨리 서둘러야 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맥에 따라. 자, 그래서 기간적으로도 decision making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일 수 있고 또 가격도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의도 파악 보시면, 자, 뭐 어렵지 않아요. A, 내 자리 전화 좀 받아줄래요? 잠깐 카페 가서 직원들 커피 좀 픽업해 올게요. 사올게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B가 저는 5분 후에 고객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이거 자체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의도 파악 문제 내버리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거절이죠. reject 하는 거죠. 나 바빠, 나 못해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카페가 진짜 가까운데 이거 뭔 말입니까? 금방 갔다 와. 나 금방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no라고 했는데도 계속 설득하는 그런 어조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도는 한마디로 나의 그 용무가 굉장히 진짜 가깝다.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금방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점수 잡는 해커스.